이제 겨울 이적 시장이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여러 팀들이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을 준비하면서 팀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강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토트넘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위치가 오른쪽 윙백과 중앙 미드필더예요. 그리고 오른쪽 윙백에는 페드로 포로,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는 우가르테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두 선수가 모두 공교롭게도 스포르팅에서 뛰고 있죠. 이제 그런데 이 두 선수가 영입하기에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스포르팅도 이 두 선수를 굳이 떠나보낼 이유가 없거든요, 겨울 이적 시장에. 이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 두 선수가 어떤 스타일인지, 그리고 토트넘에게 필요한 선수인지,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페드로 포로부터 생각을 해보면, 페드로 포로는 이 토트넘이 부족한 부분, 오른쪽 라인에는 도어티, 에메르송, 스펜스, 모우라까지 이제 뛸 수가 있잖아요. 근데 4명이나 오른쪽 윙백에서 뛸 수가 있는데, 이 4명의 선수가 단 한 선수도 믿을만한 선수가 좀 없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윙백에 이제 이름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 오른쪽 윙백에서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크로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콘테 감독이 좋아하는 플레이가 특히나 크로스를 올려서 박스 안에서 좀 마무리를 하는 이러한 플레이 스타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페리시치를 중용하는 이유도 크로스가 정확하게 올라와서 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른쪽에서는 사실은 콘테 감독이 오기 전부터 도어티, 에메르송, 이 두 선수가 크로스를 너무 못 올려요. 너무 못 올리고 일단은 돌파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이 페드로 포로는 크로스를 매우 잘 올리는 선수예요. 기록을 보면요, 페드로 포로가 크로스를 지금 스포르팅에서 정말 잘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현재 스포르팅 내에서 크로스 성공 횟수 1위입니다. 왼쪽에 있는 건 이제 전체 횟수고, 오른쪽에는 90분당 횟수인데, 전체 횟수, 90분당 횟수 다 1위예요. 크로스 시도 횟수도 팀 내에서 1위입니다. 이걸 이제 현재 토트넘의 윙백 도어티와 에메르송, 이 두 선수랑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좀 있거든요. 도어티와 에메르송은 크로스 성공 횟수, 에메르송은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2개, 도어티는 1개를 성공시켰어요. 그리고 90분당 에메르송과 도어티가 0.2회, 90분당 평균적으로 0.2회의 크로스를 성공시키거든요. 근데 이 기록과 페드로 포로의 기록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좀 나죠? 페드로 포로는 90분당 1.27회의 크로스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확실히 크로스의 질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크로스 시도 횟수도 차이가 좀 나요. 에메르송은 90분당 3.4회, 도어티는 90분당 1.84회인데, 페드로 포로는 현재 90분당 거의 9개 정도의 크로스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차이 나죠?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에메르송과 도어티가 크로스가 부정확한 것에 더해서 크로스를 애초에 못 올릴 때가 많아요. 어떤 점에 있어서 그러냐? 토트넘이 공격할 때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중앙으로 들어오고 윙백들이 측면으로 올라가는 전형을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른쪽에서 에메르송과 도어티는 상대 수비수와 1대1 상황이 됐을 때 돌파가 안 되니까 애초에 크로스를 못 올릴 때가 많고, 크로스를 올려도 상대 수비에게 걸리거나 상대 수비의 몸에 맞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도어티와 에메르송의 크로스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지금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왜 문제냐면, 토트넘이 크로스를 많이 올리는 팀이에요. 근데 크로스가 약간 단순해질 수 있는 공격 패턴이잖아요. 근데 크로스가 올라오는 방향도 에메르송과 도어티가 크로스를 못 올리니까 주구장창 페리시 쪽에서만 올라옵니다. 왼쪽에서만 올라와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크로스를 통한 공격 패턴이 단순해질 수가 있는데, 크로스의 방향도
한쪽에서만 올라온다. 이게 문제거든요. 페드로 포로가 왜 좋냐면 일단은 크로스가 정확하니까 공격 찬스를 정말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세요. 기록을 보시면 키패스 횟수 현재 리그에서 22개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게 팀 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기록입니다. 90분당 2.78회. 팀 내에서 두 번째로 키패스를 많이 만드는 선수거든요. 반면에 도어티와 에메르송 이 두 선수의 기록을 보면 키패스 에메르송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5번, 도어티는 현재까지 4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0분당 생각하면 에메르송은 90분당 0.5회의 키패스, 도어티는 0.82회의 키패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느냐? 에메르송과 도어티가 90분 풀타임을 뛰었을 때 한 개의 키패스도 기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번 시즌 기록을 놓고 보면 너무나 저조한 기록인 거죠. 다른 기록을 보면요.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패스를 성공시킨 횟수. 페드로 포로가 20회. 팀 내에서 1위고요. 90분당 2.53회의 패스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팀 내에서 1위거든요. 근데 에메르송과 도어티 기록을 보면 에메르송은 현재까지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패스를 성공시킨 횟수가 10회, 도어티는 3회. 90분당 에메르송은 1회, 도어티는 0.6회입니다. 페드로 포로의 기록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기록도 매우 인상적인데 공격 지역에서 볼을 터치한 횟수, 득점에 관여한 횟수, 그리고 슈팅에 관여한 횟수. 그러니까 이 기록만 봐도 얼마나 페드로 포로가 스포르팅의 공격 작업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메르송과 도어티 이 두 선수의 기록과 비교하면 거의 이 페드로 포로의 기록과 비교하면 2배에서 심지어는 4배까지 차이가 나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토트넘이 페드로 포로를 원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공격적인 측면에서 페드로 포로가 매우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현재 잘하고 있었고 토트넘하고 스포르팅이 만났을 때도 페드로 포로가 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토트넘이 오른쪽 윙백을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보강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 페드로 포로가 약간 우려가 되는 게 수비적인 부분들, 특히나 체격 조건이 큰 선수가 아니라서 몸싸움에 밀리거나 수비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점들 때문에 약간의 우려가 있는데 수비적인 수치도 현재 도어티나 에메르송 이 두 선수에 비해서 그렇게 밀리지도 않아요. 리커버리 횟수가 현재 47회, 팀 내에서 7번째로 많은 선수고 그리고 90분당으로 하면 5.95회, 팀 내에서 2번째로 리커버리가 많은 선수입니다. 근데 에메르송과 도어티 이 두 선수의 기록과 비교하면 리커버리 횟수가 많은 선수거든요. 물론 리그의 수준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페드로 포로가 우려하는 것만큼이나 수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나쁜 선수까지는 아니다. 에메르송과 도어티 이 두 선수와 페드로 포로의 기록을 비교해보면 페드로 포로가 분명히 좋은 기록을 기록하고 있다. 콘테 감독이 괜히 페드로 포로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토트넘과 스포르팅의 경기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스포르팅이 토트넘의 공격을 끊어내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반대편에 페드로 포로가 수비에 가담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스포르팅이 볼을 끊어내는 순간 페드로 포로가 앞으로 부지런히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 스포르팅이 공격을 전개하는데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그 순간 페드로 포로가 빠르게 뛰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스피드가 빠른 선수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 보면 공격을 전개할 때 어느새 페드로 포로가 빠르게 뛰어 올라와서 오른쪽 공격을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장면만 보면 역습으로 나갈 때 빠르게 올라와서 공격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스타일이 사실은 토트넘이 원하는 스타일이죠. 역습으로 나갈 때 빠르게 올라와서
공격수를 도와줄 수 있는 윙백. 이러한 스타일을 콘테 감독이 원하니까 분명히 이 페드로 포로의 스타일이 토트넘에게 도움이 되고 콘테 감독이 원할 수 있는 스타일이 분명히 있다. 이 선수가 재미있게도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는 플레이도 꽤나 잘합니다. 이 선수의 히트맵을 보면 단순히 측면으로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 중앙으로 들어오고 특히나 페널티 박스 오른쪽 지역으로 많이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안쪽으로 접고 들어와서 득점을 만들거나 어시스트를 기록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러한 플레이 스타일이 현재 도어티가 쿨루셉스키와 호흡을 맞출 때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는 스타일이죠. 쿨루셉스키도 측면으로 올라갔다가 중앙으로 들어왔다가 이러한 플레이를 잘하기 때문에 도어티와 쿨루셉스키가 서로 스위칭하면서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 이게 토트넘에서 주요한 공격 패턴이거든요. 근데 페드로 포로도 이러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 쿨루셉스키가 측면으로 나갈 때 페드로 포로가 중앙으로 들어오거나, 그리고 중앙으로 들어와 있다가 쿨루셉스키가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면 측면으로 돌아 나가거나, 이런 플레이들을 페드로 포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고,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시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페드로 포로가 박스 안쪽으로 접고 들어와서 크로스를 올리는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페드로 포로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크로스 능력, 뭐 공격적인 키패스 창출 능력, 돌파 능력, 이러한 측면들이 현재 스포르팅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만 보면 에메르송과 도어티보다 분명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에게 분명히 좋은 프로필이고 영입한다면 오른쪽 측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다. 다만 여기서 이제 조금 고려해봐야 되는 게 페드로 포로의 이적료가 약간 지금 높습니다. 왜냐면 스포르팅이 굳이 떠나보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페드로 포로의 바이아웃이 4,500만 유로거든요. 이게 하나로 치면 600억 정도의 금액이에요. 바이아웃을 지불해야 스포르팅도 페드로 포로를 보내겠다 라는 입장인데, 이게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지금 토트넘이 스포르팅으로 이적을 시킨 에드워즈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에드워즈가 세론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에드워즈가 스포르팅에서 핵심 공격수로 뛰고 있고 분명히 이 선수의 가치가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가 토트넘이 이 에드워즈의 세론 조항을 없애주는 대신에 페드로 포로의 이적료를 약간 깎고 싶어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토트넘이 이 이적료 협상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느냐, 요 포인트가 지금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근데 사실은 토트넘에게 그렇게 좋은 건 또 아니에요. 사실 토트넘이 지난 시즌에 오른쪽 윙백이 부족하다고 해서 스펜스를 데려왔거든요. 근데 스펜스를 데려와 놓고 거의 뭐 활용도 안 한 다음에 겨울 이적 시장에 똑같은 위치에 페드로 포로를 노린다. 이게 사실은 올바른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른쪽 윙백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토트넘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오른쪽 윙백에 대한 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쨌든 콘테 감독이 영입을 했는데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콘테 감독과 이 토트넘 구단 간에 의견에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맨시티와도 약간 엮여 있거든요. 이 페드로 포로가 원래는 맨시티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맨시티에서 스포르팅으로 이적한 선수인데 맨시티가 스포르팅으로 보낼 때 세론 조항도 30%를 걸어놨고 바이백 조항도 걸어놨습니다. 2천만 유로 정도를 걸어놨다고 알려져 있는데, 맨시티가 페드로 포로를 쓰고 싶어 한다면, 다시 영입하고 싶어 한다면 2천만 유로에 복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맨시티가 현재 이 풀백 라인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상태죠. 워커가 약간 이제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 칸셀루, 워커 두 명밖에 지금 풀백이 없기 때문에 풀백 라인에 약간 보강이 필요한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토트넘이 페드로 포로를 영입하기 전에 맨시티가 페드로 포로를 다시 바이백 조항을 사용해서 데려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적도 사실은 토트넘이
만만치 않은 이적이긴 해요. 물론 이제 그 페드로 포로가 맨시티에서 스포르팅으로 이적할 때 맨시티가 그렇게 페드로 포로를 중요한 선수로 생각하지 않았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봤을 때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었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맨시티가 과연 다시 페드로 포로를 바이백 조항을 사용해서 다시 팀으로 불러들일까? 이런 이제 의문점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맨시티에게 바이백 조항도 존재한다.